자, 교재는 267페이지 사기죄입니다. 자, 1번 작년도 검찰직 7급 문제인데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세 의무 있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사기죄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죄는 개인적법에서 재산권에만 국한되죠. 농지 보존 부담금은 국가적 사회적 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X. 자, 2번 자, 명예수탁자가 명예신탁 사실을 숨기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등기까지 맞춰주었다라고 했을 때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제3자는 목적 달성했잖아요. 돈 주고 사왔고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마쳤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최신 판례에 따르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도 되지를 않습니다. 3번 보죠. 자, 선거비용 명목은 여러 개인데 비용 청구서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비용을 보전받아 편취했다고 했을 때 사기죄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항목은 여러 개를 할지라도 청구서가 지금 하나잖아요. 청구서가 하나라면 사기죄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게 되면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서 별개의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4번 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금액임을 전제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되죠. 그랬을 때 사기죄 이득액은 전부 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경찰 문제인데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불법 원인 급여도 기망을 통해서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는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되죠. 안 된다. X. 자, 농지보존부담금은 자꾸 나옵니다. 최근에 농지부담금 판례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X 하시고 동일하게 평가가 되지도 않습니다. X. 자, 의료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고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받아 지급받았다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만약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요양급여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근데 의료인이 청구했기 때문에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자, 3번, 4번. 자, 최종 결재권자를 기망했는데 이 최종 결재권자가 이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입니다. 공모했습니다. 그랬다면 동일인이거나 공모를 했다면 착오 의사표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착오 의사표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보시게 되면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사기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3번 경관부 문제입니다.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그랬는데요. 자, 1번도 보시면 똑같이 앞에 부분이랑 똑같아요. 여기 2번에 4번과 같은 문제인데 이 판례도 최근에 잘 나옵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착오 의사표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되질 않는다. 맞죠? 동그라미입니다. 자, 용도를 속였다. 그래서 국민주택 건설 자금을 대출받았다. 라고 했을 때 은행장을 피기망자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기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X. 자, 근저당권자인 대리인인 피고인이 뭐뭐뭐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위조하였고 그 밑에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게 하도록 한 행위는 당연히 기망행위가 되는 것이죠. 안 된다. 틀렸고. 자,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에서 말하는 컴사에서 말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마지막 4번. 자, 사기죄는 간접정보 형태도 가능하죠. 그래서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했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이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됩니다. 그쵸?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을 보면 지금 기억하고 리을만 동그라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작년도 경찰 승진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침해 행정 영역. 이것이 바로 뭡니까? 농지 부담, 앞에서 말씀드렸던 농지 보전 그거죠? 보존 부담금 급할례입니다. 자,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산권 제한을 면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재산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 의무 있는 자, 즉 보증인적 지위 있는 자가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이다. 맞고. 자, 그 다음 사기죄가 되려면 자, 밑에도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부작위에 따른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그쵸?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세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5번 갑니다. 다음 중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21년도 승진 문제네요. 사기죄가 되려면 사기죄는 편취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처분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쵸?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이러한 자기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존재한다고 보죠. 맞습니다. 자, 2번 정유회사를 기망한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로 의뢰를 할 수가 없다. 맞죠? 이것은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 아니라 회사잖아요. 회사. 회사를 기망했다는 말은 개인적 법익이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될 수 있죠. 있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는 되지가 않는다. 사기죄는 누구에 대해서 되는 겁니까? 그쵸? 정유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D급반 앞에서 풀었죠? 의료인이라면 사기죄가 안 되는데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밑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서 지급받았다고 했을 때는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동그라미. 자, 리을번. 자, 보험 초과 상태를 의도적 유발을 하였고 밑에 묵비한 채 밑에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사기죄가 되는 것이다. 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6번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이것도 승진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소송사기 판례거든요. 근데 소송사기죄의 착수는 언제 있습니까? 그쵸? 소제기시죠. 소제기시. 그래서 전부금 소송을 제기했을 때 착수가 되는 것인데 제기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자,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편법으로 서로 동액의 융통업을 발행하여 교환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기죄가 되지 않죠? 자, 3번은 총론 시간에 배우죠. 손해배상금 청구 의소를 제기하였다가 판사 권유에 따라 소취하였다라고 했을 때 불능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불능범 판례죠. 이 불능미수 할 때 배워요. 불능범이다. 다음. 자, 형질 변경 및 건축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였죠.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 등을 받습니다. 이때 인감을 증명을 줄 때에 피해자는요, 내 땅을 처분하겠다는 처분 의사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쳤죠? 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내 땅을 너한테 넘기겠다라고 하는 처분 의사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 의사가 없어서 그러면 처분 행위도 없는 거죠.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경찰 문제네요. 자, 1번 풀었죠, 앞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공모하는 등 했다면 이 최종 결재권자는 착오 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맞고. 자,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 목적으로 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하잖아요. 입금하게 되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그쵸? 컴사의 기수가 됩니다. 자, 3번. 자,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기망의 수단으로서 권리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사회 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다면 그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절취불법 설치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자, 4번은 아까 풀었죠? 수개의 이 선거비용 항목인데 지금 청구서가 하나짜리죠? 청구서가 한 개짜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수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문제 8번입니다. 경찰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시가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손해 발생이 없다 할지라도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사기죄는 손해 발생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망을 통해서 재물이든 이득이든 취득하였다면 사기죄 기수가 되죠. 안 된다, 틀렸고. 2번은 자기의 예금계좌잖아요. 자기의 예금계좌. 자기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것은 사기죄가 되지를 않죠. 왜냐하면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내가 인출하는 것은 내가 정당한 권리자, 권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뭐는 가능하다? 횡령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신의식상 보관 의무가 있는데 인출했다는 말은 보관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만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자, 아파트 중개인이 지금 중개업자가 2억 5천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천만 원에 판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가게 주인이 마트 주인이 내가 이 물건을 얼마에 떼와서 당신에게 얼마에 판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럼 장사를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떼와서 얼마에 판다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작에 따른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틀렸고. 4번은 많이 나온 판례죠. 우리 청론 시간에도 많이 배웠는데 이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없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령 승소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이 등기가 말소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보유자로부터의 소유권이 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직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돌아가겠지. 나한테는 돌아올 일이 있습니까? 없죠. 나는 매수한 적이 없는데. 따라서 법원을 기망해서 재물이나 재산의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나는 한 번도 그 땅을 산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9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기망당한 피기망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처분 의사가 있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사기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쵸?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습니다.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위조된 약속음을 마치 진정한 약속음인 것처럼 속였다. 그래서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 교부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기왕이잖아요. 기왕에 물품 대금 변제를 위해서 쓰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엄이라고 하는 것은 결제가 됐을 때 취득이 되는 것이고 결제가 안 되면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속였다라고 해서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엄이기 때문에 엄은 취득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취득을 해야 취득이 있는 것인데 결제가 되어야 취득이 되는 것인데 결제가 됐단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죄가 되질 않습니다. 동그라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그래서 외형상이나마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이득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사기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재산설이죠. 재산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죄가 된다는 취지고. 자, 그 다음. 자, 기망으로 인해서 확정적으로 소멸 또는 면제시키는 특약 처분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확정적 소멸이거나 면제가 되면 여기서 기수가 돼요. 기본 강의 때 다 했잖아요. 훗날에 민법상 취소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훗날이잖아. 훗날. 그쵸? 사기죄 기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죠. 틀렸습니다. X.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자, 경찰 간부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네요. 자, 매도할 때 가등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잖아요. 고지하지 않았다면 신의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숨겼다면 사기죄가 될 수가 있죠. X. 2번은 풀었습니다. 수탁자 같은 경우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주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돈 주고 자기 앞으로 등기 맞췄기 때문에 뭐 어떤 불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신탁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기죄가 되지를 않죠. 자, 중고차 매매 판례 많이 봤죠? 할부금 채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고지할 의무가 없죠. 따라서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것이죠. 할부금 채무는 뭐 다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걸 감안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4번 보시게 되면 자, 기만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기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11번입니다. 자, 1번 판례도 많이 나오죠. 여기도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뭐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다 주잖아요. 교부하잖아요. 교부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만약에 돈 받고 먹튀를 했다면 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튀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돈 받고 다 관련된 서류 다 넘겨줬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 근데 GPS를 부착해가지고 자동차를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절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절도죄만 되는 것이지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자, 나에게 A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였고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했다라고 했을 때 A가 명의를 대여했다는 것만 갖고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처분 권한이 없어요. 원래 세금은 내가 내야 되잖아. 세금은 내가 내야 됩니다. 내가 뭐 여관을 갖고 있든 모텔을 갖고 있든 호텔을 갖고 있든 그 소유자가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명의를 빌려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낸다고? 세금을 내가 못 내고 네가 내라고 하는 처분 권한이 너한테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의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갑이 피해자 A로 하여금 A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하였다. A의 처분 행위가 인정되어서 사기죄가 된다. 맞습니까? 그 인출한 현금을 A 집에 보관하게 하도록 거짓말을 하였다고 했을 때 A 처분 행위가 인정됩니까? 처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처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보관 자체가 A 집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처분 행위가 인정되는 겁니까? 아니죠.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처분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처분 의사가 인정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기죄가 됩니다. X. 기본 강의 때 자세히 다룬 것이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하죠.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다니까요. 그건 옛날 판례라니까. 판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착오에 빠졌지? 그래서 내심 결과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문서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되면 여기서 사기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렇죠? 다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에 사인하는 순간 기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든지 간에 이것만이라도 처분 의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자, 면소인은 국가적 법익 또는 사회적 법익이잖아요. 그랬을 때 정유회사를 기망했다고 한다면 정유회사에 대한 사기죄만 될 뿐이지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 자, 4번은 풀었죠. 비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 청구했다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됩니다. 자, 13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번 보시게 되면 자,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 이전 등기를 경유해주면 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하여 등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고 잔금을 공탁하지 않았을 때에 사기죄가 되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2번 풀었지 이거. 집회사 사건 풀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다 넘겨버렸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절도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프로그램 자체에서 나오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컴사가 됩니다. X. 자, 가압류 해제는 처분행위가 됩니다. 그쵸? 처분행위가 된다. 자, 그 이후에 뭐뭐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빠꾸진 없다니까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뭐야? 기수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죄의 기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상 이익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있었죠. 왜 없었어, 그치? 빠꾸진 없다 그랬습니다. 답은 1번. 1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지급이 거절되지 아니한 약속어음도 객체가 되죠. 경제적 재산설. 맞는 말입니다. 이번에 택지 분양권을 A에게 매도한 다음 이를 다시 B에게 매도한 다음 이중 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쭉 읽어보시면 직접 수령하지 않고요. 이 사기꾼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C로 하여금 B에게 C로 하여금 B에게 대금을 교부하게 하였다. 그럼 이 사람이 취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취득하지 않고 제3자인 B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3자인 B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의사가 갑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것도 사기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B는 누구예요? 제3자, 도구나 대리인이 되는 거죠.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도시계획이 위반되어 있어서 장차 이 땅은 협의 매수가 될 거다 또는 수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사기죄가 됩니다. 자, 의사가 전화를 이용해서 진찰했는데 마치 병원에 방문해서 내원 진찰인 것처럼 기망해서 지금 돈을 타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X.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자, 사기도박 사건 아시죠? 기망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됩니다.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 정상적인 도박도 사기죄의 수단이 포함되는 거죠. 그쵸? X. 틀렸습니다. 사기죄는 결과범위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필요하죠. X. 자,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이 예금 계좌에 계좌 이체를 했다. 그래서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은행이 그 수취인에게 예금을 지급했죠.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행이 수취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행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 수취인은 자기 통장에 이 계좌 이체는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금주에게 돈을 주는 것은 사기죄가 되질 않아요. 착오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자,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였다. 사기죄죠? 사기죄라고 했을 때 이 차액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사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공모하였다고 한다면 그를 상대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모했기 때문에 착오가 없는 거예요. 착오가 없다. 둘이 짜고 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항소 취하는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X. 사기죄는 제3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풀었지? 그쵸? 매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맞춰줬기 때문에 제3자는 내가 돈 주고 내 앞으로 등기까지 맞췄는데, 그쵸?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17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원고든 피고든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죠. 틀렸고, 항소 취하 처분행위라 그랬죠. 틀렸고, 자, 절취한 작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위장하여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을 편취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 당연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양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됩니다. 자, 면세에 공급한 사건 아시죠? 그렇죠? 정유회사를 기망했다는 거죠. 그랬다면 정유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될 뿐이지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에 대해서도 도가 틀린 거예요. X. 이 회사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